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자 문제에 남은 게 좀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작문과 비문학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문법과 생활국어 부분에 관한 복습은 일단 마치고 오셨겠죠? 일단 문제집과 병행해서 해나가는 말씀도 드렸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서의 도움을 얻기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자, 오늘 진도는 74쪽이네요. 74쪽 4번. 한자 성어 4번 문제부터 봅시다. 고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고인은 이제 옛사람들이 되겠고, 이 작품은 수필인데요. 대화하다는 것이 원래 시, 서, 화, 시나 글이라거나 시나 글씨라거나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대화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법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네요. 고인과의, 뭐뭐과의, 이게 일본어 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 투라서 좀 불만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고인과 하는 대화 이렇게 해야 되긴 하죠. 원래 관형사형 번거로우니까 관형교조사를 바로 대신에 하고 있는 거죠. 고인과 하는 대화, 이렇게 관형사형의 구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조사로 쉽게 써버리는 그 일본어 투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율곡도 고산곡의 마무리에서 이제 이 율곡 이이 선생의 고산구곡가라고 하는 시조가 있는데요. 열수로 된 연시조가 있는데 만년의 해주, 고향인 해주의 고산, 지명이 되겠는데요. 고산에 들어가서 정사를 짓고 학교를 짓고 후학들을 양성하셨던 이 선생이 주자의 무의구곡가를 본떠 바로 고산구곡가를 지으신 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수가 되겠어요. 시종. 그래서 제10수, 제10수째가 되겠는데 구곡은 어디매요? 이 작품이 이제 고산구곡가가 이제 고산의 이제 풍광 플러스 학문의 의지,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연시조와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 12곡에서도 이제 도산 서원 부근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연의 풍광과 그 속에서 지내는 즐거움, 거기에다가 이제 학문의 의지, 뭐 그게 비슷하게 학자들이다 보니까 고산은 어디매요? 문산에 세목하다 기암괴석이 눈속에 묻혔도다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밑에 해석이 라고 성현의 도를 다루는 시조를 나무랐다. 여기서 시조는 뭐 문학장르의 시조가 아니라 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조류 세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조란 말은 세태란 말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세태를 나무랐다. 성현의 도를 허술히 다루는, 성현이 무엇입니까? 성현들이 추구했던 것은 학문의 진리 아닙니까? 따라서 학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학문의 도를 허술히 다루는 세태를 나무랐다. 뭐 쉽게 말하면 공부하지 않는 그런 세태들을 비판했다, 이런 말인데요. 언뜻 보면은 글쎄 자연 풍광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멋진 풍광을 왜 보러 아니오지? 이런 식의 핀잔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학문의 도로 말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종의 중의법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우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문산 밑줄, 문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고산 구곡가는 중요한 작품이니까 일단 나오는 대로 봐두시는데요. 그래서 문산은 지명이긴 하겠으나 달리 생각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다.
무엇? 세모가 뭐예요? 세모는 한 해가 저무는구나. 저물다 못자. 세모커다 밑줄 한 해가 저무는구나 라고 적고 한 해가 저무는구나. 문산에 한 해가 또 저무는구나. 한 해가 또 저무는구나. 그럴 문자니까 뭐예요? 학문의 과정이죠. 학문의 과정 또는 바로 이 학문을 추구하고 있는 이 학당에도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암괴석이 눈속에 묻혔도다 그랬는데요. 그럼 기암괴석 뭐예요? 아주 기한 그런 바위와 돌인데요. 그것이 눈속에 묻혀 있다 그러는데요. 기암괴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밑에 보니까 그것을 자기 찾으러 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겠어요? 진리겠죠. 진리가 학문의 진리라고 쓸까요? 기암괴석 밑줄 학문의 진리. 어떤 진리? 기암이니까 오묘한 학문의 진리가 눈속에 묻혔도다. 눈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글쎄 뭐 책 속이라고 할까요? 뭐 책 속에 묻혔는데 유인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쓸까요? 세상 사람들은 글쎄 놀다 유자 쓰고 있는 걸 보면 뭐 원래는 유인은 여행객이 되겠으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겠으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오지 아니하고 글쎄 노는 데만 빠져있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볼 것 없다 하더라. 에이 뭐 공부해서 무엇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단 토학 학문 추구뿐이랴. 서화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다. 아니 매사가 다 그러하니 보람찬 내일을 꾸미기 위해 고인과의 대화로서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사안이겠네요. 글 전체 주제이기도 하겠죠. 보람찬부터 대화로 쳐볼까요? 보람찬 내일을 꾸미기 위해 고인과의 대화로서 환부작신하는 작업 거기까지가 일단 대화라고 되겠는데요. 환부작신이 무엇인가요? 2+2의 구조이죠. 환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썩을 부자죠. 썩은 것을 도려내다 바꾸다. 작신, 새 것을 만들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거기에 이제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썩은 것을 도려내고 거기에다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보람찬 내일 있지 않습니까? 보람찬 내일 밑줄 미래가 되겠는데요. 그걸 위해서 고인과의 대화 밑줄 과거이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가치 있는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이니 답은 무엇인가요? 온고지신. 원래 온자가 말이죠. 따뜻한 물, 온천할 때 온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패키지 가면 지긋지긋하게도 뭘 넣습니까? 상투적으로 계란을 집어넣어가지고 온천물에 넣어가지고 글쎄 뭐 반숙된 것을 먹는 프로그램이 늘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물 온자인데 거기다 익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따뜻한 물 온자가 익힐 온자가 됐지요. 그래서 익힐 온자 익히다. 근데 익히다가 그런 음식물을 익힌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예요? 그렇게 뭐 학문이라거나 기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쓰이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옛 것을 익혀서 지신 새 것을 알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다. 예, 온고 자르고 지신 2+2잖아요. 자, 같은 말이 무엇인가요? 법고 창신이죠. 법고 창신. 옛 것을 본받을 법자. 이 법자가 법선생님들께서 이제 개념 설명하실 때 처음에 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숫자에다가 갈것자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듯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이죠. 세상의 이치요 순리이죠. 이 법을 지켜, 이게 법자가 되는 거죠. 법을 지켜 사는 것은 세상 이치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본받을 법자, 법자가 되는 건데요. 세상 이치는 다 순리대로 본받아가 살아야 되는데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창조하다 법고 창신. 온고지신과 유의어로 알아두세요. 온고지신과 유의어로 적어 놓았죠. 법고 창신. 그 다음에 답은 1번이 아니겠습니까? 이심전심 절차탕마. 절차탕마는 뭐죠? 자르고 갈고 다듬다. 끊임없이 연마하다이죠. 끊임없이 학문 기회를 연마하다 절차탕마.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보람찬 내일을 위한 고인과의 대화, 옛사람들의 시소화를 감상한다는 것이니까 온고지신이 딱 맞지 않습니까? 와신상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처지이죠. 지금 상황이죠. 와신섭에 누워 자고 그래서 아주 불편한 잠자리, 그 다음 쓸기의 맛을 보다 지긋지긋한 점심 메뉴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와신상담 아닙니까? 자, 고인과의 대화라고 하는 수필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고 끝 문장이 바로 주제문과 관련돼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이것은 유제론. 유제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유제가 무엇이라고요? 버리다, 재주를 버리고 있다, 재주를 버리다, 즉 인재들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논설문이죠. 홍길동전의 소주제이기도 한 적서 차별화 철폐. 그래서 서자들의 서울 출신들의 그 능력들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국가의 그런 인재 등용 그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과도 통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명문의 집과 과거라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늘 인재가 모자라는 것도 당연하다. 어쨌든 쭉쭉쭉쭉쭉 조망만 하고 작은 주먹덩이만 하고 띄어쓰기 잘했죠? 더욱이 벽이 맞죠? 양적 오랑캐 사이에 적청나라하고 왜 사이에 끼어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우하다 붙여쓰기도 잘했네요. 더러 나란 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라고 탄식한다. 직접 인용이니까 라고 형태를 쓰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한자성은 무엇인가요? 이율배반. 2번 이율배반과 유의어는 무엇인가요? 이율배반. 유의어는 뭐예요? 무슨?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데다 이율배반 뭐예요? 대답을 하세요.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입만 보고 있잖아 지금. 네 입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뭔가 좀 달싹거려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말이죠. 이율배반. 그래서 어쨌든 모순되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 참으로 이웃나라 갈까 두렵다라고 하나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언짢아. 온유월의 계절은 뭔가요? 한여름에도 설이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호러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한다 그러는데요. 서울 출신이 조금 과장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6번 문제에서 이들이 신분 차별 속에서 고통과 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 차별로 인한 고통과 한, 이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6번 문제에서 왕후장상이 영유종호하라고 하는 게 있죠. 왕후장상이 영유종호, 어찌 유종호 씨가 있겠는가? 왕후장상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민평등사상과 관련되어 있죠. 왕과 최후와 장수와 재상, 아주 지체 높은 신분,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렇게 구별되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 다음 땡땡 만적의 난. 나는 자꾸 만적이 떠올라요. 그래서 고려시대 만적의 난이 떠오르는데요. 종신문의 만적. 그래서 왕후장상이 어찌 따로 씨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세상을 뒤엎자고 외쳤으나 실패하고 말죠. 만적. 자, 그 다음 어쨌든 말이죠. 답이 1번이 될 것 같죠? 네. 그 다음 4번은 뭐죠?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는다. 대체로 이제 비판적으로 말할 때는 부당한이란 수식어가 더 포함되겠지만 부당한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어쨌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권세는 한정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화무 11홍.
속담으로 말하면 뭐예요? 열흘 붉은 꽃 없다. 열흘 붉은 꽃 없다. 근데 100일 동안 붉은 꽃이 있지 않습니까? 백일홍. 근데 이제 표준어는 배롱나무 아십니까? 예. 어쨌든 뭐 배롱나무, 백일홍 그 녀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열흘 붉은 꽃 없다. 지금은 아니지만. 자,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서울 출신의 인재들도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와 같은 인재 등용의 그런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5번 문제에서 말이죠. 진퇴유곡, 진퇴양난과 유여가 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겠죠. 조령목에 아침에 만든 법령을 저녁에 고치다 그런 말이죠. 일관성 없이 자꾸 바꾸다, 고려공사 3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이 자주 바뀌었다 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려공사 3일, 조변석계, 조령목에, 조석지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염량세태, 어떤 세태를 비판하는 겁니까?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냉대하는데요. 확 따랐다가 그 사람의 권세가 없어지면 쉽게 차갑게 냉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토사, 구팽, 감탄, 고토, 감탄고토, 토사구팽, 염량세태 등이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7번 문제 보시면 슬견설, 이와 개를 소재로 한 설은 뭐예요? 교훈적 한문수필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편견 배제, 본질인식 촉구이죠. 뭐 그 정도로 주요 작품에 대한 주제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일단 고맙게도 작품 제목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뭐였지? 하여튼 편견을 배제하고 본질을 인식하자. 한 몸에 붙어있는 내용, 큰 지절과 마디와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어 고기가 있으니 아픔은 같은 것이다. 그 앞에 이제 10손가락에 깨물어 보아라. 10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프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아픔은 같은 것이다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는가.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아라. 뭘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 근본 이치. 생각해 밑줄 근본 이치. 그다음 그래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달팽이 뿔은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제목에서 뭐예요? 이와 아니지. 이와 같은 거고 쇠뿔은 개와 같은 것이며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것. 매출이 대붕 동일시하도록 해보아라. 그런 다음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얘기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물의 근본적인 것들을 본질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데요? 경물, 치지, 답은 2번이죠. 경물, 자로거, 경물이 뭘까요? 물의 격은 근본적인 어떤 격식, 형태 이런 뜻인데요. 따라서 경물이란 말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다예요. 적으세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다. 그래서 말이죠. 치지. 이르다 지자이니까 지식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확고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식을 확고히 한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해서 지식을 확고히 한다. 지식을 확고히 한다는 것은 본질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번 견강부에는 무슨 말인가요? 강한 것을 끌어들여서 부에 붙이다 이런 말이죠. 남의 논리를, 남의 논리를 끌어다가 억지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거죠. 남의 논리를 끌어다가 억지로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우화등선이 뭐예요? 신선이 되어 날개가 놓쳐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명경지수는
맑은 거울과 같이 그쳐있는 물, 되게 뭘 이렇게 비유합니까? 고요한 심적 상태, 고요하고 평정한 그런 심적 상태를 비유할 때 쓰는 말로 명경지수. 자, 현상적으로 가치나 대상의 가치나 이런 걸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인식하자. 편견을 갖지 말고. 자, 고전 넓히기 집방석 한호가 누구죠? 석봉이죠. 한석봉.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서체의 대가였던 한호, 한석봉,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한절이야.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온다. 아이야 박주산철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어떤 내용 같습니까? 전원 한정가 나는 자연인이다. 집방석 하고 밑에 솔불, 집방석과 솔불 묶어서 뭐예요? 인공적인 것, 인공인위. 한편 반대로 대조표시 낙엽과 달 이것은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며 박주산채 무엇인가요? 박주라는 것은 질라진 술이니까 막걸리가 되겠는데요. 산채는 산나물 안주이죠. 그래서 비록 좋지 못한 술과 안주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한다. 한자성은 뭐예요? 안분지족. 한편 종장은 안분지족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연의 도를 즐기며 산다고 하니까 안빈낙도. 안빈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낙도 도를 즐긴다. 무슨 도? 자연의 도죠. 안빈낙도할 도는 자연의 도. 자연의 도를 즐긴다. 안빈낙도의 심정 나타나 있어요. 한정과 한가로운 마음을 다루고 있는 노래. 자, 박주산채 술 나왔으니까 풍류적이다. 넘기세요. 장문 비문학 들어갑시다. 장문 문제에서는 일단은 문장의 논리적 배열, 문장이나 단락의 논리적 배열이 일단 가장 출제 비중이 높긴 하죠. 원래 모든 직렬에서. 다만 우리는 비교적 다른 직렬에 비한다면 문장 단락의 논리적 배열 문제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은 역시 자주 나온 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론 결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에 관한 이해. 비문학 독해 문제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서술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 포괄적인 서술 방식 문제라거나, 그 다음 중심 화제나 주제 파악 문제, 그리고 정보 확인 문제, 되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서술 방식, 중심 화제, 그 다음 정보 파악. 자, 일단은 제목만 언뜻 말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서두 본문 결말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미 말이죠. 2014년도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바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요표 작성 문제를 비롯해서 단락의 순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단락 구성 원리 중에서 통일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 자체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 고쳐쓰기의 실제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장, 그러면 주제와 무관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되겠죠. 옆으로 가서 접속어 사용 문제가 나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역접의 접속어가 제일 중요한 일이겠으나 역잡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기타 접속어들을 보도록 하시고, 특히 환원 접속어 있죠. 바꿔 말하면, 즉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다음에 자르고, 이 환원 접속어, 다시 말해서까지 자르고, 환원 접속어는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이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때 환원 접속어 나오면 그 말이 그 말, 자, 앞뒤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고, 전환 접속어, 새로운 단락을 형성하죠. 90%. 전환 접속어 조심하자, 그런 얘기죠. 단락 나누기 나와 있죠. 어느 부분에서 새로운 단락이 형성되는가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문장 단락 간 논리적 관계에 관한 이해인데요.
전제는 네 가지 뭐예요? 배경, 상황, 조건, 가정, 배경, 상황, 조건, 가정, 그리고 부분 인정. 배경, 상황, 조건, 가정, 부분 인정. 부분 인정할 때는 물론 이렇게 시작해요. 부분 인정. 물론이라고 쓰세요. 부분 인정 위에다가 물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반론이 나오죠. 부분 인정 플러스 반론 쓰도록 하시고 넘기세요. 상술 내지는 부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상술과 부연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경우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제시. 자, 됐고 그 다음 문장 단락의 논리적 배열 방법 뭐죠? 우선 접속어나 치시어가 제일 중요하죠. 접속어, 치시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아서 제일 먼저 맨 앞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이 4개의 선지가 똑같으면 뭐 좋은 거고 어쨌든 봐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 오는구나 라고 일단 판단한 다음에 접속어나 치시어를 보는 거죠. 접속어 또한 그러면 첨가이니까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겠구나. 그러나 반론 또는 대조되는 내용이 시작되는군 등등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이러한 그러한 또한 그것이다 지시어죠. 그 다음 이제 단락의 내용의 연결성에 주목하자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 뭐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전개 방식 나와 있죠. 동태적과 정태적. 자, 동태적부터 볼까요? 동태적이 무슨 말이에요? 동태적 움직이는 모습이란 말이죠. 시간성 플러스 변화 양상이죠. 시간성과 변화의 양상이 동태적 아니면 정태적. 요새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유사한 다른 대상이 빗대어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유추가 제일 중요하죠. 유추. 자, 논증의 3요소 보일까요? 명제, 논거, 추론. 명제 용어들 다시 확인하시고 사실, 정체, 가치 명제의 특성 이해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주장이 담긴 글에서는 정책 명제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주장이 담긴 글에서는. 왜냐면 주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논거 2가지 용어 알아두시고 사실 논거하고 소견 논거이죠. 소술 방식 문제에서 포괄적인 소술 방식 문제에서 이 글은 주로 사실 논거를 사용하여 이 글은 소견 논거를 사용하여 그러면 인용의 방식을 취하겠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소견 논거이죠. 추론 넣어볼까요? 연역규나 변증법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연역 추론 방법은 논거 전제가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연역법은 논거 전제가 일반적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나도 죽는다. 이렇게 결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 대상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연역 아닙니까? 일반에서 구체로 연역이죠. 반면에 귀납은 말이죠. 여러 개별적인 것들의 특성들을 열거한 다음에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러지. 이게 바로 귀납추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귀납추론 관련돼 있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연역과 귀납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시고 유비추론. A와 B 두 대상이 이러이러한 점들이 유사한 것을 보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도 똑같을 것임을 추리하는 거죠. 유비추론. 그 다음 변증법은 어떻습니까? 그 전제 논거가 말이죠. 대립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2가지와 다르죠. 대립적 성격 또는 대립적인 주장과 관점, 이게 바로 전제로 나왔을 때가 변증법이죠. 기본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문제 보기에서 1번. 서술 내지는 표현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문장 밑줄. 자, 되게 뒷받침 문장은 어떤 내용이죠? 상술, 예시, 이유 제시. 그게 이제 뒷받침 문장의 내용인데요. 자, 보기. 고려청자는 비색과 곡선과 상관무늬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라고 하는 근거 또는 말을 바꾸면 이유 제시 또는 상술, 포괄적으로 상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 말이지 이런 경우는 좀 몇 가지 항목입니까? 자, 비색 다음에 자르고 비색, 비취색,
색에 관한 것이고 색 동그라미 곡선 다음에 자르고 선 동그라미 그 다음 그리고 상관무늬 다음에 자르고 무늬 동그라미 그 다음 어우러진 아름다움도 놓치면 안 되죠. 어우러진 동그라미 그래서 이 네 가지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써보시고 기역은 색, 니은 선, 디귿은 무늬, 리을은 어우러지냐 된다는 건데요. 자, 어차피 아름다운 건데 어우러진 아름다움이죠. 네, 1번 어떻습니까? 1번 무엇이 반영됐습니까? 색, 동그라미, 기역 밖에 없네요. 2번 가볼까요? 어때요? 곡선, 선 동그라미 하늘빛, 빛 동그라미 선과 색 말하고 되어 있어서 기역과 니은, 니은과 기역, 니은과 기역 연연한, 연연한 무슨 말이에요? 만일 내가 딸을 낳았다면 신연연으로 지었을 거예요. 딸이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연연. 연연은 산뜻하고 곱고 아름답다. 이런 말이긴 한데요. 산뜻하고 곱고 그렇지만 빛이 강하잖아요. 빛이 엷고 산뜻하고 아름답다가 연연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아닌가? 말고 될까? 아무튼 연연하다 그런 말이고 연연. 그 다음에 그럼 놀림감 되겠다. 야, 연연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놀리려나? 자, 그 다음 3번 어때요? 비색과 자르고 일단은 기역 자, 그림과 색일 상감 기법 다음에 자르고 이것은 무늬 디귿 관련되겠죠. 그 다음 매끄러운 곡선 자르고 니은이네요. 모두가 미의 극치다.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미의 극치겠죠. 찜찜하네. 어우러진이 없는데요. 니을과 세표 4번 살갗과 자르고 기역 그 다음 무늬들 다음에 자르고 디귿 그 다음 주구주구 곡선미와 같은 가냘픈 선은 다음에 자르고 니은 어느 것 하나 서로를 압도하지 않는다. 어우러진 오케이 니을 답은 4번. 그 다음 밑에 자 어떤 의사회의 누리집에 실리는 현장 소식과 댓글이 되겠는데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글쓰기 전략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나의 기억과 관련해서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자 일단은 현장 소식 나와 있고요. 2017년 질병으로 고통받는 피난민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고통받는은 붙여서 주세요. 아무래도 국경 없는 의사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띄어쓰기 공부를 안 해서 이 받다 당하다는 앞에는 어근에 붙여 쓴다는 사실까지는 당연히 몰랐겠죠. 붙여서 주세요. 자 지난달 이제 시작된 폭력 사투로 인해서 유엔 어쩌고 저쩌고 국경 없는 의사회. 자, 그 다음 말이죠. 맨 끝에 볼까요?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인력과 물품을 지원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끝에 밑줄. 일단 요청을 하고 있고요. 댓글을 볼까요? 선생님들께 의사회 누리집의 현장 소식을 통해서 의료 구호 활동을 접하게 되면서 헌신과 봉사 한없는 존경심을 기대고 존경심 동그라미 언젠가 저도 꼭 동참하겠다는 의지 동그라미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실천. 훌륭해.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 실천 동그라미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민들의 식수와 위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후원활동 동그라미. 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의 구호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활동 동그라미. 너무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요. 훗날 제가 선생님들과 활동하게 될 때 그쪽을 또 생각하고 있네요. 당당할 수 있도록 그쪽 꿈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자 그렇다면 2번에서 말이죠. 글쓰기 전략 대답해 보세요. 다음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정보를 자기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보내주세요. 없는데요. 2번 어때요? 자신의 잘못된 의식을 돌아보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나요? 이제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뭐뭐 하겠어요가 초점이죠. 3번 어때요? 유사한 경험을 언급 없죠. 답은 4번. 답은 4번.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고마운 녀석이네요. 그렇죠. 답은 4번 되겠고 3번. 그러면 봉사정신이 일단 봉사정신 좋아요. 근데요. 일단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가 안 돼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떡하지? 괜한 걱정. 하여튼 뭐 이 걱정 없는 의사에서 꼭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나의 기억과 관련해서 이 기억,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 그러면 홍보해 보세요. A. 비유를 사용하여 자르고 A-1. 피난민들의 처지를 드러낸다. A-2. A-1, A-2라고 하시고 그래서 비유 동그라미, 처지 동그라미. 그 다음 두 번째 B. 한자성어 사용하여 자르고 B-1. 참여 촉구 B-2. 한자성어 동그라미, 참여 촉구 동그라미. 자,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요. 모두 다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은 이제 말이죠. 이 중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자성어 잘못된 선택이에요. 다 있거든요. 한자성어 다 있는데 이건 아닌데요. 자, 그 다음 말이죠. 한자성어 다 있죠. 다 있네요. 그 다음 참여를 촉구할 것. 한자성어 사용해서 참여 촉구하라. 그거 해볼까요? B로 1번 어때요? 한자성어 보세요. 피난민들이 남부여대하며 고통받고 있다. 이게 참여 촉구예요? 아닌데요. 그래서 1번은 비가세표. 2번 어때요? 십시일반이 피난민의 삶을 지켜줍니다. 십시일반에서 도와주자. 참 맞는데요. 비동그라미. 3번 어때요? 역지사지 않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참여가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세모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살신성인으로 희망을 키웁시다. 이것도 비동그라미. 괜찮은데요? 잘못 선택했나요? A 볼까요? 비유를 사용해서 처지. 1번 어때요? 비유 있나요? 그들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비유는 맞아요. 그런데요. 피난민들의 처지인가요?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건 A-1은 동그라미, A-2는 가세표. 무슨 말인가 알죠? 1번 정리하면 A-1 동그라미, A-2는 가세표, 비가세표. 2번.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 비유 있네요. A-1. 그게 피난민들의 처지인가요? 그러네요. A-2, A 동그라미. 그러면 2번이 정답인데? 2번 정답. 3번 어때요? 비유가 없는데요? A-1 가세표. 당연히 그러면 A 자체를 가세표. 4번. A 있나요? 새빛을 불러올 희망을 가져다 줄 비유는 있지만 A-1 그러나 A-2가 아닌데 A-2 가세표. 답은 2번 확정. 4번 들어와요. 주어진 조건 볼까요? A. 원시의 주제의식을 할 것. 그래서 주제의식 동그라미 A. 비유적 표현 B. 자,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뭘로 할래요? 비유적 표현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표현이 좀 더 쉽거든요. 1번 어때요? B가 있는가 볼까요? 없네요. 없죠? 비유 없죠? 다른 대상이 B 때 표현하는 것. 빨리빨리 눈을 굴리세요. B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B 가세표. 2번 보세요. 비유는 있네요. 처승달이 구름 속에 문닫고 들어가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비유 속에 이제 의인이 포함되는가의 고민은 좀 있긴 한데요. 솔직히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적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인법하고 얘를 사실은 많이 이제 구분해서 물어보는 편이긴 하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 비유법 속에 의인도 포함은 되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세모 동그라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인법일 때는 자 3번 가볼까요? 어때요? 아 비유 없네요. 비가세표 1번과 3번은 없애겠어요. 4번 어때요? 아 내가 나무가 되어 서 있다고요? 예 비유 있네요. 그래서 이제 1번과 3번은 없애버리고 2번과 4번 중에서 주제의식. 그럼 이 원시 읽어봐요. 주제가 뭐죠?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게 귀뚜라미 이거 알고 이제 사설시죠? 뭔데요? 종장에 주제가 담겨서 항상 끝에 주제가 있으니까 종장만 볼까요? 뭐예요? 아이고 냅두다 비표준어 내버려두자 제비록 미물이지만 두어라가 시조에서 엄청 많이 쓰죠. 두어라 종장 처음에 두어라 엄청 쓰이죠. 무슨 말이라고요? 내버려두자 제비록 미물이어도 작은 사물이어도 무인동방에 내 뜻 이게 무인동방에 내 뜻 대괄호 밑줄 이게 바로 KW 키워즈 너뿐인가 노라. 무인동방이 뭔데요? 사람 없는 빈방. 이제 사람은 남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독서공방의 외로움이죠. 독서공방의 외로움이 바로 주제의식이죠. 1번 독서공방의 외로움인가? 아니지. 1번 없앴지. 2번 어때요? 집단한 석삼년에 내 마음 둘 데 앞서 동산에 난 초승달에 고향 소식 묻자고. 고향 소식 밑줄. 이건 고향 소식 그냥 향수인데 향수. 그래서 수구초심 주제가 아닌데요. 4번 정답일걸? 4번 가볼까요? 어여쁜 우리님 차가운 방 홀로 나는 지금 나무 되어 서 있네. 예, 답은 4번 확정. 원래 이 사설시조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될 작품이긴 하죠. 그래서 귀뚜라미 A, 저 귀뚜라미 A, 어여쁘다가 무슨 뜻? 어여쁘다 무슨 뜻?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어떤 운율 구조 또는 율격 구조라고 AABA 구조 들어봤죠? AABA 구조 들어봤죠? 존에 순위가 존에. 하여튼 그런 구성 율격 구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찌된 귀뚜라미가 다리 치고 밤이 새는데 긴 소리 짧은 소리 앞뒤 대꾸대조가 많기 때문에 고전문 해석할 때 앞에 길다고는 자루는 짧은이지 뭐. 절절히 마디마디 슬픈 소리 저 혼자 울며 내어 지내며 사창 여인이 거처하는 방 여인방 화자가 여인이네요. 선잠을 살뜰하게도 깨우는구나. 어떤 표현 살뜰하게 깨운다는 칭찬 같은데요. 겉으로는 칭찬 속으로는 뭐예요? 핀잔 반어 일종의 반어이죠. 속마음은 에이 확 볶아 먹고 싶다. 저것이 그냥 선잠을 깨우고 있어 가까스로 잠을 들었는데 에휴 그만두자 두어라 그만두자 내버려두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감정이입하고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처지가 같고요. 귀뚜라미가 왜 울죠? 짝을 찾기 위해서 우는 거거든요. 귀뚜라미도 외로워서 울고 있거든요. 슬픈 소리란 말 써 있잖아요. 화자 지금 외롭잖아요. 화자가 외로운 처지 같은 처지잖아요. 동병상련의 상황이고 감정이입 예 맞아요. 5번 들어와요. 조건에 맞게 수필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글 천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조건 시의 정서를 유지하라. 정서 유지 동그라미. 일단 화제의 정서를 알아야 되겠네. 2번 계절감 동그라미. 3번 비유적 동그라미. 비유적 되게 많이 쓰이네요. 그렇죠? 비유적 대표적인 은유와 직유 같은 게 대표적인 비유적 있죠. 은유, 직유, 그 다음 또는 의인. 이게 비유이죠. 뭘로 할래요? 비유적. 1번 어때요? 쭉쭉 스캔해보세요. 의인법이 있네요. 아, 파문? 파문은 말이에요. 마음의 파문 그러면 뭐예요? 수사법이 뭐예요? 마음의 파문은? 은유법이 은유법. 단풍이 고개를 돌린다? 의인법. 의인법이 있고 뒤에 은유법도 있어요. 따라서 3동그라미 3은 있어요. 2번 어때요?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쵸? 속담은 화살표 뭐예요? 풍유법. 풍유법인데요. 풍유법도 비유 범주에 포함되죠. 예, 3번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어때요? 이거 뭐 직접 드러나네요. 직유법 나타나죠? 난초 같던 아내 직유 있고요. 3번 동그라미. 4번 어때요? 달이 파리하게 앓고 있다. 의인법 있네요. 네, 의인법도 포괄적으로 비유에 포함돼. 이것도 3번은 맞네요. 잘못 선택했어요. 3번 다 있네요. 아무튼 뭐 그런 의니 그냥 다 1번부터 하겠네. 그렇지? 사실은 나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는 있어요. 사실은. 자, 1번 볼까요? 자, 시의 정서부터 참 봐야 되겠지? 유배지에서 아내의 상을 당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소에서 만처상, 처상을, 처의 죽음을 만애도하다. 어디에서? 배소에서. 배소는 유배지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어디에 유배됐죠? 제주도이죠. 그러니까 뭐 대정 쪽인가 그쪽에 유배지가 있더군요. 거기서 이제 위리 안치 당한 바가 있죠. 위리 안치라고 하면 좀 위자가 에워싸다. 얘는 울타리죠, 울타리. 울타리를 에워싸다. 왜요? 이제 중재인들한테 집 밖에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근데 편안하게 있다, 편안하게 있다. 이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있어. 어떻게 편안하게 있어? 어떻게 이게 안치가 아니야? 편안하게 어쨌든 무슨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위리 안치 돼 있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제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위리, 이제 울타리를 에워써야 되니까, 울타리, 가시나무 울타리를 에워싸죠. 밖에 못 나가도록. 가시나무의 대표적으로 뭐예요? 탱자. 그래서 전라도에는 탱자나무 많으니까, 전라도, 제주도 탱자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해놓고 못 나가게 한 거죠. 그러나, 제주도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 이 사람이 또 유배에서 풀려나면, 그러면 또, 관직을 다시 또 갖게 되고 그러면 또 자기 관장을 제주 목사를 또 한양으로 끌어올려줄 수도 있고 잘 보일 필요도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위리안치이고 보고서는 그냥 밖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속 반성하면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으나 그러나 밤에 몰래 밖에 나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너무 제주가 학문이 아깝잖아요. 글씨도 너무 글도 아깝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진정한 위리안치 아니죠. 그래서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야 방에 가서 공부하고 와 이렇게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글씨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어쨌든 그래야 뭐 버텨나. 뭔 얘기하고 있지? 아무튼 말이죠. 근데 말이죠. 아내가 말이죠. 죽은 다음에 2달 만에 알게 되고요. 2달 만에 알게 되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무려 9년 동안이나 위리안치 당했다는군요. 아내가 죽은 것도 몰랐다가 2달 만에 알고서 탄식하죠. 어찌하면 저승의 원로에게 원하여 원로 월화노인 밑에 중매쟁인 전설상 중매쟁이 노인에게 다음 생에 그대는 내 남편이 되고 나는 지어미가 되어서 나 죽고 그대 살아 천리 밖에 있어야 한다면 이 내 슬픈 마음을 그대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아주 슬픔이죠. 근데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마른 반찬을 이제 보내는데요. 근데 막 몇 달 걸리잖아요. 2달, 석 달 이렇게 걸리는데 다 썩어버린다. 썩어도 남편 생각해서 마른 반찬을 계속 보냈던 그의 아내.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데요. 미안해. 아무튼 말이죠.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어때요? 그래서 일단 시의 정서 유지됩니까? 그래서 아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슬픔. 오랜만에 한가로이 산보에 나섰다. 벌써부터 아닌데요. 한가로이 밑줄 아닌데요. 서쪽 하늘에서 고운 노을빛이 다가오니 단풍 수집에서 고개를 돌린다. 아내의 죽음이 일으켰던 내 마음의 파문도 물결도
파문이 무슨 말이죠 원래? 물결무늬, 파문이란 물결무늬가 원래 파문이 한자로. 어느새 잔잔해졌나 보다.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내 죽은 지 좀 오래됐고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여차하면 새장각하게 생겼네. 아무튼 말이죠. 일본은 지금 정서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계절감은 있나요? 단풍. 계절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2번과 3번,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가세표, 2번 어때요? 아내가 일단 사망했고요. 나는 이 슬프고 외로운 날에 비로소 가장 가난한 남자가 탄식은 맞네요. 좋네요.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계절감 없음, 이 가세표. 3번 어때요? 일단은 뭐 아까 3번 있었다고 그랬고요. 난초가 떠나네. 하늘로 떠났네요. 계절 밑줄 계절이란 말이 나와 있지만 계절이란 단어가 있다고 해서 계절감이 나타나니? 아니요. 계절감 없어요. 이 가세표. 3번 어때요? 3번이 참 이 가세표였지. 4번 정답. 6번 들어가요. 서러운 동그라미.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 방식인데요. 예. 본론으로 할 때 서론을 무엇인가?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문제제기라거나 화제제시. 그런 도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본론 내용 볼까요? 더 많은 물자와 서비스가 육신의 편안함과 사회적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세모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더 많은 그런 맨 앞에 들어갈 접속어를 말하세요. 접속어 뭐예요? 부사. 물론 이를 넣으세요. 물론 더 많은 물자와 서비스가 육신의 편안함과 사회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그래요? 반론의 전제, 부분 인정. 반론의 전제로서 부분 인정이라고 하잖아요. 부분 인정. 그러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 밑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삶에 대한 욕구. 자, 필자가 원하는 것은 그거네요. 물론 육신의 허기를 메우는 것이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일 수는 있다. 역시 물론 집어넣고 그러나가 있으니까. 그러나 세모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해. 그러나 기껏해야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육체의 만족 이상으로 인간에게는 고급, 밑줄, 알고 소망하고 참여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밑줄. 그리고 오직 이런 영역에서만 인간은 큰 만족과 진정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물질적 만족, 물질적 만족과 대비되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자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 말이죠. 앞에 들어갈 부분은 어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도입 단락이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답이 무엇일까요? 우선 내용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도입 단락의 성격을 보여줘야 되고요. 1번 어때요? 제시문과 유사하네요. 물질적 삶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네, 물질적 삶에 대한 언급 없음. 오히려 제시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전혀 문제제기 아니에요. 2번 어때요? 자, 삼아야 한다. 밑줄. 이것은 서론이 아니에요. 결론 내리고 있어요. 결론. 그렇죠. 보세요. 이러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자 그랬으니까 이건 본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에요. 결론으로 작업. 3번 어때요? 일단은 말이죠. 이러는 것일까 밑줄 의문 제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풍족하고 안락해지게 되면 사람은 타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긍정한다. 사실 확실하게 지속되는 안락보다 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물질 추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질 추구의 문제제기라고 쓰세요. 물질 추구의 문제제기. 이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4번 어떤가요? 진실 동그라미. 진실은 이런 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진실의 문제이거든요. 물질적 삶이라거나 정신적 가치 추구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이건 진실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4번은 주제와 무관. 답은 3번 확정. 7번 들어와요. 접속인데요. 하루는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는 앞에 들어가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어. 전환. 그런데 답은 4번. 8번. 개요표. 넘기세요. 주제문의 내용을 메꾸는 내용인데요. 우리 동업을 활성화할 방안. 우리 동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다. 서론, 본론, 결론. 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결론에 있어요. 결론 동그라미. 결론 볼까요? 활성화의 방안 제시, 활성화의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비슷하구나. 방안 자체대로 말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죠. 이제 서론을 통한 문제제기 볼까요? 농민들도 불만, 도시서민들도 불만. 불만 내용 볼까요? 본론. 왜? 가격 문제. 자, 일단 가격 동그라미. 원인 분석 가볼까요? 그렇지. 원인 분석 방안을 말하면 원인 분석과 방안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방안이 주제라고? 그럼 원인 분석만 보면 될 일이었네요. 그렇죠? 원인 분석만 보아도 시간을 아껴서 해결할 수 있었군요. 맞아요. 방안이 결론이니까. 원인 분석. 해결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복잡한 중간거래, 수송체계 혼자, 중간상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요. 유통문제는 유통문제. 유통문제 아니겠습니까? 4번 어때요? 농산물 도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는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1번은 아무 상관없고 2번 동그라미. 3번은 어때요? 세모가세표. 수입 농산물 개념이 원인 분석 4번에 있긴 하지만 통관 절차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가세표. 4번.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번에서 기업의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도입이라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세모가세표. 그렇다면 결국 2번이 가장 합리적이다. 답을 2번으로 하겠어요. 쉬었다가 9번부터 봅시다.